2023년 9월 17일 독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란덴부르크의 문 기둥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페인트가 막 흩뿌려졌습니다. 독일의 기후행동단체인 이름도 마지막 세대라는 곳에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청년들이 얘기한 것처럼 2030년에 화석연료 완전 중단, 이것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51개의 국가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적어도 2050년을 전후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그 목표를 5년 정도 당긴 건데요. 도대체 탄소 중립이란 게 뭘까요? 2018년도에 IPCC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1.5도씨 이하로 안정화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1도씨 정도 오른 상황인데요. 지금 속도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은 2030년경에 1.5도씨, 그 마지노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1.5도씨 이내에서 지구 평균이 기온이 그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안정화하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탄소 중립이 등장하는데요. 탄소 중립은 인간이 지구의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전 세계 80억에 대한 인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80억이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면은 배출량을 완전 제로로 만들거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게 되면은 그 양을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이산화탄소는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됐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데요. 탄소 중립이란 것은 이 얘기는 인간이 200년을 사용해온 석유나 석탄, 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것도 30년 이내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총 60여 기가 넘는 석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서 석탄 발전 비중은 33.93%, 그리고 가스는 28.09%, 원자력 발전소는 27.8%, 태양광은 4.8%, 풍력은 0.56%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 중에서 CO2를 뿜어내는 화석 에너지 비중이 62%가 넘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이 얘기는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기를 쓸 때 CO2 배출량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총 몇 대의 자동차가 있을까요?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50만 대가 넘습니다. 인구 2명당 차 한 대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가 달리기 위해서 또 뿜어대는 온실가스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자, 우리나라에는 1000여 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고 또 산업 부분도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 산업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산업 부분에서 사용하는 전력까지를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절반 가까이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석탄 발전소, 우리나라에서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산업단지, 이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배출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랬을 때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 달성됐다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석탄 발전소, 내연기관 차량, 주유소, 이런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단지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에너지여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2050년에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탄소 중립 사회를 상상해 보면은 이 정도의 변화는 우리 개인이 작은 실천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한 개의 국가나 한 개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탈탄소 방식으로 전환해야지 달성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만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도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두 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나리오 A는 2018년도에 우리가 대기 중에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800만 톤입니다. 7억 2,800만 톤에 달하는 배출량을 2050년도에는 8천만 톤으로 줄이고 이 8천만 톤을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또 시나리오 B는 A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7억 톤이 넘는 양을 1억 1,700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그것을 상쇄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시나리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A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를 전면 중단하고 배출량 자체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순배출 제로로 달성하는 거고요. B안은 석탄 발전소는 다 폐쇄하지만 가스 발전이 일부 남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대신에 가스 발전이 돌리면 CO2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시나리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가스를 대폭 줄이고 모든 분야에서 화석 에너지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원이 변하고 그리고 그 전기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50년도에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시나리오를 통하든 간에 2050년도에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되고 화석 에너지가 했던 역할을 전기가 해야 되고 전기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전소를 세워야 되는데 CO2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났을 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낮에만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바람이 불어야지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이 많아지면 전력망 운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력망은 생산과 소비량이 일정 부분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 장치라든지 지능형 전력망이라든지 수요 반응 시장이라든지 또는 전기를 열이나 가스로 변환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섹터 커플링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연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전력 생산 시스템이 대형 발전소를 해안가에 짓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인 도시까지 멀리 송전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곳곳에 분산형으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들이 꼭 필요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교토 의정서를 기반으로 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거의 20-30년 먼저 노력했고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어드는 경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도 갖고 있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때는 많은 충격과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탈탄소화도 해야 되고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안전망도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겠죠. 또 농업과 농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 생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적응 정책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그 사이에 이 80억에 대한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힘든 일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함께 살 수 있는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와 행동을 모아야 하겠습니다.